피디님 이제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마케팅 설계자라는 이 책에서 우리 그때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가격 그럼요, 그럼요. 낮추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어, 어, 피디님께서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전략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네. 가격을 낮추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피디님께서는 이제 미용실로도 맥스를 치셨고 인셀덤으로도 또 굉장히 성과를 내보셨고 심지어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진짜 가격을 낮추지 않지만 그렇게 가격을 낮추는 거 이상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낮춘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어떤 가치 부여를 고객들한테 많이 했던 가치를 것 같아요. 높였죠. 그쵸? 똑같이. 네, 가치를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지금 이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품을 뭔가 주더라도 그냥 맨 처음에 저도 이제 무료 체험을 하면서 그 고객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후킹을 해보려고 했죠. 어,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무료 체험을 할 때 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이거를 무료 체험을 하게 되면 기본은 쓰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정도는 해주겠지. 그랬는데 사실은 결국은 제가 당한 거죠. 어, 전화번호도 안 주고 그다음에 안 주고, 사가지도 않고 난 음, 시간만 쓰고 맞아요. 시간만 썼나요? 돈까지 썼죠. 썼지. 돈도 당연히 어, 썼. 그런데 중요한 거 대우도 못 받았죠. 아, 이게 나한테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아, 제품 팔아먹으려고 하네. 지도 그거 이런 일, 아니까 무료 체험 하러 왔을 거 아니야. 지도 그거 예상하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한테 뭔가 나의 어떤 이속을 차리려고 하니까 그쪽도 결국은 자기의 이속만 차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병드는 게 나만 병들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인셀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퍼주기. 아, 퍼주기 씨앗 뿌리는 거. 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리고 대리점장들이 그만두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제품을 업자들한테 싸게 덤핑을 했다는 거. 심지어는 요즘은 뭐 30%도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리점장들이 덤핑하는 물건들은 대리점장이 70%에 가져온 거예요. 왜냐? 파워 매니저 때 제품을 가져온 거거든요. 아, 전부 다. 음. 그리고 대리점장들은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없어요. 한 달에 내 돈을 내고 100만 원 이상은 절대로 못 사요. 근데 말이 그렇지 사업하다가 보면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어디다 빨아먹어요. 그까짓 거를. 아니 그럼 70%에 가져와서 업자한테 30%에 던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자신 손해도 어마어마하네. 그럼 사실은 엄청난 거죠. 또 이거 세금도 내야 되잖아. 내가 내 돈으로 샀어도 여기에 따른. 세금이 있잖아요. 그만두게 돼도 제가 볼 때 오랫동안 아마 세금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만뒀어도 내년까지 날라올걸요. 그렇지. 소득세랑 부가세랑 응, 응, 계속 나올 거예요. 진짜 왼수 같다 징글징글하다. 응.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요. 맞아. 1년에 세금 고지서 받으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여러분. 맞아. 끝난 게 아니요. 음. 그리고 또 그것뿐이간 저 같은 경우는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그 파트너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주기 위해서 그 카드 긁어주고서 결국은 다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쓰잖아. 피디님한테 저도 그렇게 세금으로 온 될, 거잖아. 내가. 응, 아, 안타깝다. 응, 멍청했던 거지.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 카드가 완전히 다 한눈에 다 보이는 건데도. 다 소득으로 그거, 잡히잖아, 이게.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즘은 그 결제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약간 좀 다단계 형식인데 그 결제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뭐 1년에 한 2,400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현금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결제 시스템을 하는 새끼들도 사기치는 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파트너가 많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면 아, 이 사람네들한테 이런 걸 적용을 하면은 도움을 받고 좋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내가 만들어서 도와준 것이 화근이 된 거지. 아, 다 파트너들을 뒤집어 썼어. 내가 그 사람 매출을 내가 긁어줬는데 나한테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뭐 부가세라든지 세금 소득세라든지 다 내가 내야 되는 종합소득세라든지. 맞아요. 이거 누가 이게 완전히.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네요. 음.
안타깝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피디님 그러면 이제 가격 낮추는 방법으로 책에서 소개가 된 게 진짜 인셀덤처럼 무료로 주거나 가격을 막 후려쳐. 네이버 저, 후려쳐서 파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똑같아. 퍼스트 패키지 16만 5천 원 똑같은데 이것에 내가 가치를 올려서. 그렇죠. 음, 그래서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그리고 또 시장에 나가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야, 공짜로 주면 나 쓸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떤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공짜로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그럼요, 그럼요. 그만큼 그 사람네들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네들의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네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네들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같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저의 가치가 올라가고 저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게 됐던 거죠. 음,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런 거에 계속 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또 우리 아이스강 대표님이 뭐예요? 온리 고객 성공에 또 신경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을 본인이 그 네트워크를 할 때 했던 그런 뭐 한 줄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그걸 듣다가 보니까 아, 이 사람네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게 되면서 결국은 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또 가치를 부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너지가 됐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계기가 그것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품을 사실 공짜로 준다 해서 이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맞아요. 대려 고객들한테 내가 내 가치를 사실 어떻게 보면 제품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사는 거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제품을 심지어는 끝까지 고객들은 의심해요. 음, 음, 클로징을 해도 심지어는 제품을 샀어도 음. 잘 산 거 맞냐고 물어보는 게 고객이기도 해요. 이미 샀는데. 예,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그랬기 수 때문에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결론은 내가 고객한테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제품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게 쉬운 그리고 말이 아니면 내가 어쨌든 인셀dom도 단위가 컸잖아요. 단위가 크니까 자기가 컸죠. 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맞게 선택했나를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고 나서도 중요하죠. 그게 그 다음이 중요해, 진짜. 그 다음. 음. 그래서 하고 나서가 어떻게 보면은 되려 더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신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음, 맞아. 음.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판매를 했어. 근데 판매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이 사람이 인셀더블 또 이렇게 제품 어떻게 발라요를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요. 시장에서 만났는데 나 그거 써봤는데 별로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 뒤가 없었어. 판매 맞아요. 전이 있었지만 판매 후가 없었어. 근데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흔한 예를 들어봐도 예를 들어서 내가 피디님한테 뭔가 이 제품을 팔았어. 근데 이제 뭐 기본 세트를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샀어. 근데 이제 샀는데 내가 일도 전화를 안 해. 맞아. 관심도 없어. 그냥 산 걸로 그걸로 만족하다가 어느 날 신상품이 나왔어. 근데 내가 또 피디님을 또 찾아갔어. 근데 이게 신상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쓰라고 하면 쓸까요? 얄밉지 않아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상당히 불편하죠. 내 연락 그럼요. 없다가. 저거 쓰고 싶어서 딴 사람한테 근데 산다니까. 상품이 나온 건 알겠어. 아, 상품이 나왔어? 응, 근데 응. 이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약간 돌이켜보면 안 사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충분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들은 온리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잠재 고객을 이거를 가망 고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거를 꿈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막 그 노력했던 과정들이 온리 이게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음, 콜드콜로 내가 가서 고객을 만나러 가서 일단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다 가서 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또 건드려서 제품을 파냐 못 파냐. 여기에서 다시 또 이걸 팔아서 어떻게 700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매일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래도 어쨌든 저는 그냥 매일의 전화의 연속이었죠. 그렇지만은 고객들한테 늘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줬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신상품이 나왔다고 나타난 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문자나 전화나 그냥 안부 전화 정도만 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녕하시냐고, 또 안부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이 신상품이 요렇게 나왔는데 요런 것들은 요런 거를 또 케어해 준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은 저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면 충분히 다시 또 쓰신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장했던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된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거, 한 개를 팔아도 그분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음, 그분의 뒷면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걸 가져다 줄지 몰라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났던 고객은 우습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제 약간의 어느 정도의 차등이 있었겠죠. 음, 산 사람하고 안 산 사람하고의 차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 얼굴을 트기 시작을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시간이 약간 길더라도 가서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느냐.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진짜 그거야말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은 늘 내가 관심 가져줘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는 절대로 없어요. 음. 어, 님의 어떤 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저는 보통 영업사원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잡기 전까지는 밥을 주다가 물고기 잡으면 밥을 끊어요. 왜냐면 내 어장에 gat혔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또 추가적인 그 배경에 인맥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족한 거 네네. 아니라 또 그리고 초기에가 속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피디님? 고객 그럼요. 처음에가? 그리고 클로징도 있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가 강력한 거예요. 어, 클로징도. 처음에 할 때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영업사원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요하게 내가 힘을 써야 될 일에 힘을 안 쓰고 엉뚱한 일에 시간과 노력과 정말 비용까지 쓰는 엉뚱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내가 그분을 강력하게 클로징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클로징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맞습니다. 내가 그러려면 먼저 좀 나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고객한테 제품이 아니라 뭐 인셀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막 그래요. 뭐 저희가 이제 바이소드 킨즈는 바이소드 화장품 얘기 안 하니까 야 니네 제품이 구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진짜 탑 세일즈맨들은 제품 갖고 팔지 않잖아요. 나의 그럼요. 로 클로징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세일즈 하수라는 거죠. 좀 안타깝게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커뮤니티 속에서 대표님이 그거 시키잖아요. 1분 피치 시키잖아요. 맞아요. 일본 피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맨 처음에 그 PCM에 들어와가지고 1분 피치 저 끌어낼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끌어낼 게 많은데 못 끄집어낸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전 이해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여태까지 살면서 내 자랑을 해보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이거야. 아, 쟨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닫고 있는 게 미덕인 줄 알았지. 음,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 맨날 그러잖아요. 트럼프처럼 너가 끌어내서 자랑해야 돼. 자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고객과 같이 이제 그 어떤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팔려면 결국은 나를 팔다가 보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다가 보니까는 어,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대표님이 그 1분 피치가 많은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콜드콜을 하면서 계속 성장이 되어지면서 이거를 계속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많이 와닿고 나중에는 나도 너처럼 될 수 있냐라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디님 사실 일본 피치가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잖아요. 고객한테 네네. 많이 시키는 거. 근데 이 일본 피치를 솔직히 저희 PCM 커뮤니티에 있던 어떤 분들은 했는데 뭔가
손을 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 가끔. 왜냐면 1번 피치라는 건 그 사람이 그전까지 살았던 정체성인데 그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하이라이트가 없어. 뭐 돈을 되게 많이 벌어봤다거나 누구를 되게 도와줬다거나 뭔가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사실은 이것도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본질이 채워져야지 그걸 내가 이용해서 멋진 섹시한 1번 피치도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고객한테 각인되는 효과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왜요? 그 말씀. 어떻게 사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무슨 매를 음, 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 안 하면서 자꾸 결과값만 얻으려고 그래.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사는 걸 똑바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비즈니스를 진짜 잘하려면은 음. 결국은 자기 가치를 높여서 맞아요. 고객한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 나의 어떤 고객과의 신뢰도, 인지도, 이런 것들을 높여서 내가 음. 고객한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제품을 팔아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렬한 어떤 인상을 내가 처음에 봤을 때도 남겨주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갔을 때 좀 더 쉬워지고, 제품을 안 사더라도 그 다음에 가면은 이게 판매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차곡차곡 기본기부터 좀 다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